네, 고수를 만나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아, 글쎄요, 참 답답하고. 너무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물 반 컵을 채웠으면은 네.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와야죠. 아, 왜 우리가 갑니까? 네, 일단 형식, 장소를 선정하는 형식부터 그렇죠.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진에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일장기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인사를 하는 사진. 근데 애국가 나온 때는 그냥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사진. 이런 게 지금 돌고 있어요. 글쎄요, 저도 좀 깜짝 놀란 게요. 예. 그 현장 사진 TV 중계를 보았는데 네네. 일장기에 가슴에 손을 얹는 그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네. 나중에 가서 그냥 멍례만 하는데 또 함께 멍례를 해서 예. 그 외국에는 그런 예를 표시하지 않는데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한번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손 가슴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잖아요, 최초에. 그렇죠. 그거를 유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통령 처음 해봤으니까 1년 다 알겠습니다. 되더라도 아직. 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 공동 기자회견 시작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듣고 원장님과 계속 네, 더 좋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중단되어 있던 한일 안전 보장 대화, 한일 차관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레벨의 고위급 한일 중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하자는 데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 안전 보장에 관한 협의회를 창설하자라고 하는 것에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장관, 차관을 임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교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번 윤 대통령님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의 경제 단체가 일관 한일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드립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외국인 수도 한일 양국 간은 서로 최대 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 면에서 더욱더 활발화되면서 한 관계 개선이 선순환될 것이고요. 이러한 속도가 더욱더 가속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굉장히 중엄한 안전 보장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급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핵 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체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한일 그리고 지금 즉시 이제 요약이 돼서 올라오는 내용들에 따르면 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입장에 추가적인 사죄나 사과 또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한일 관계 새로운 장 셔틀 외교를 재개하겠다.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 대화를 확대하겠다. 경제 안전 보장 협의회를 창설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은 다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 좀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실무를 지금 저는 담당을 하셨죠.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으로서 예. 함께 가서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최소한 오늘 저렇게 윤석열 기시다 총리 선언문도 아니고 네. 공동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는 것도 네. 한일 정상회담의 격을 지금 떨어뜨린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가해자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먼저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최소한 양국 정상의 선언문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네네. 지금 보십시오.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말씀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어떤 사죄도 반성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지금까지 예. 논의된 걸 또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가셔서 오므라이스 잡수러 간 거 아니에요?
저게 뭡니까? 예. 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내용 전혀 없고 네. 3대 품목만 하더라도 예. 당시 금수 조치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개발해서 해라. 지금 완전히 우리가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예, 예. 별로 실효적 뭐 이익은 없을 겁니다. 실효적 이익 없다. 이게 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영 진에 계시는 분이랑 저희 익명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없다. 오히려 WTO 제소를 유지를 해야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앞으로 또 그러면 어떡할 거냐? WTO 제소 중단하는 거 이거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이트리스트도 당장에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협의해 나간다. 그러니까 어음도 그 현금은 없고 어음 몇 개 그것도 조금 뭐 값이 떨어지는 어음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 내용 보면은 기시다 예. 총리 일본 내각들이 한 것을 이어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아베 내각이 그러니까요. 한일 간에 해왔던 그 갈등을 그것도 이어간다는 거예요. 네. 결국요 윤석열 기시다 양 장관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은 양국 국민과 네. 해결은 안 됐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저 불씨가 살아갈 거고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겁니다. 네. 우리 신장식 앵카가 변호사 아니에요? 네네. 법조인인데 네. 저거야말로 삼자 음. 배임이고 어. 뇌물 아니에요? 제3자 뇌물의 이렇게 논리 구조와 유사해 보입니다. 유사죠. 예. 예.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가들로부터. 예. 예. 아니 배임은 틀림없어요. 아, 하나 더 나온 얘기는 이건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것도 뭐 많이 이미 나왔죠? 갔어요. 그것은 예. 인도 태평양으로 너무 우리가 깊숙이 가버려 가지고 예. 중국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를 투자한다. 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그좀 나왔죠, 뭐 굉장히 하던데 네. 중국과의 교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반도체가 4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맞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300조 뭐 20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작년 2월 대비 올 2월 달에만 반도체가 감소된 게 5조 7,750억 원 수출액이 감소가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그 중국 교역 규모가 네. 미국, 일본, EU보다 더 많은데 그렇죠. 1위가 이번에 깨졌어요. 예. 그리고 1위가 어제 보니까는 베트남으로 간다. 음. 중국도 지키면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지 네. 경제가 풀리는 거지. 네. 도저히 안 돼요. 네. 그런데 저게 지금 답답합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같은 얘기를 뭐 반복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그렇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게 훨씬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미리 신문에도 보십시오. 예.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니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예. 그대로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저렇게 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헌법의 가치나 네. 삼권 분립,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군력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되고 저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자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이용하지 말아달라. 악용하지 말아달라. 네. 악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다시 한번 쭉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정말 훌륭한 문서더라고요. 역사적인 문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본질을 본뜻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안보와 경제협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얘기했던 게 아까도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냐. 근데 일본 지지통신에서 보니까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요리도 외교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긴자에 가서 스키야키, 돈가스, 오므라이스
만찬 2번, 아니 한 번은 친교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별별 억측이 다 많습니다. 아니 거기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에서 대접하는 음식은 잡숴야죠. 네네. 그렇지만은 모든 게 잘 됐으면은 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해서 양국 국민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가자 하는 것은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근본적으로 역사도 부정해버리고 헌법의 가치도 부정하고 더욱이 대법원에서 판결낸 우리 사법부의 권위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저런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너무 급했다 이거죠. 너무 급했다. 그리고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할 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공화당 지금 이 출신들 국민의힘 네네. 전신 네. 뭐 양정규 의원이나 지금 이번에 선대위원장한 유홍수 의원 네네. 이런 분들이 아, 선관위원장 했던 유. 예, 선관위원장 예. 했던 이런 분들이 전부 일본 통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도 김대중 대통령은 다 모시고 가서 네. 함께 외교를 했어요. 네. 아, 같이 가셨구나. 그렇죠. 예. 야당 의원들까지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예. 같이 가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데 음. 진짜 총력을 기울였는데 네. 이번에 보십시오. 음. 야당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네. 오히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보면 한일 관계를 정파적 이익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만 나는 구상권 청구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니 예. 강제동원은 없었다. 네. 하야시 외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우리가 피해자다. 즉 일본이 피해자다. 네.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오부지 선언할 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수행은 네, 네. 공보수석이니까 갔잖아요. 네. 갔는데 게이단년 우리나라 예. 정경련 예. 이 몇백 명 이렇게 만찬 예.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게이단년 회장이 네.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은 저렇게 음. 경제를 알아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 IMF 위안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보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일본이 수입해서 좀 일본 총리로 모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하더라고요. 예, 예. 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임기 끝나도요. 예. 일본이 수입해서 일본 총리 시킬 것 같아요. 일본 수입해서 총리시킬 것 같다. 예. 네, 그런 평가. 특히 뭐 지금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일본 아베 수상이 냈던 책 제목과 똑같은 그 아름다운 일본 선진국 아름다운 일본이 이런 회고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 하셨더라고요. 수사를 써주는 것은 좋죠. 상대방 예. 나라에 갔으니까. 그렇지만 근본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자, 국내로 돌아와 보면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이 국내에서 국정 지지도 등 향후 정부 여당이 이 국민들의 의견과는 조금 달리 본인들의 결단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하고 갔거든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 결단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이 보수 우익들이나 네. 기업들에서는 찬성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러한 빅 이벤트를 지금 뭐 모든 언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지지도가 올라야 되는데 네. 저렇게 굴욕적인 저런 외교를 함으로써 불씨를 나면서 계속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냥 답보가 될 것 같아요. 답보 더 네. 떨어지지는 않고 글쎄요. 원체 쪽이 뭉쳐주잖아요. 이쪽이 확실히 뭉쳐주기 네, 때문에 뭉쳐주니까, 예. 최소한 답보 네. 외교적 이벤트 저 배후에는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이 전부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일본 밑으로 갔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저는 우리가 한미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예. 미일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